대표 판례 두 번째 유명한 새만금 소송 사건입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고요. 서해안 지역의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간척 사업의 사업 부지로 선정되거나 그 인근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 피해나 오염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가 이제 3,538명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에 사는 주민들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에 거주하고 있진 않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단체나 그 다음에 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주민들이 모두 합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단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 한 분이나 뭐 어떤 몇 분들이 이 원고 인단을 모집하게 되죠. 그럼 이 원고 인단이 모여서 함께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구새만금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이 143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환경영향평가 구역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주민이 총 3,395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원고 적격이 부인이 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먼저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원고 적격에 대한 개념을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근거법과 관련 법규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구환경보전법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은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요게 주로 이제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로 논의가 됩니다. 자, 우리 법원은 이 주민들을요, 분류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내 지역과 그 외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나눈 판례이기 때문에 대표 판례로서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변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라고 봤어요. 주민들을 1차적으로 봤고요. 이 주민들의 경우에는 정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우리 법원에서 이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즉 구환경보전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별한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적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들은요, 이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 적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 적격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도 봤는데요. 우리 법원은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만금 사건은 워낙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환경법을 공부하시든, 그다음 행정법을 공부하시든, 또 토지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시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판례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환경보전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 적격이 추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러한 개별적 이익까지 우리 법에서 환경보전법에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헌법에서, 또 헌법상 환경권이죠.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이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좀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환경보전법을 근거나 관련 법규로 봤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에서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만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본 거고, 그 밖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든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근거법이나 관련법규, 즉 환경영향평가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법원이 이제 그 해당하는 행정행위를 해석을 해서 이 새만금 사건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법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로 판단을 한 거고요. 사실 이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나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를 해석했을 때 원자로 부지 시설 및 시설의 인근 주민이나 토사 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은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부정된 사례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형에 이제 부정된 사례가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급수를 받을 권리, 이것은 이제 근거 및 관계법규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방금 보셨죠? 그 구역 내의 주민들은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리제한구역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납골당 설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거리제한의 이 법률을 해석했을 때, 근거법규나 관련 법규를 해석했을 때 납골당 설치 장소 500m 이내다, 이런 기준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에 있는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